원래는 이제 6억까지는 1%가 되고 9억을 넘어가면 3%가 되는 건데 그쵸. 이게 거의 8%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원래 3%면 3천만 원인데 네. 8%면은 8천만 원. 네, 8천만 원이 되는 아이고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부동산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영화배우 김윤석 씨랑 이름이 똑같고 얼굴도 네. 조금 비슷하게 생기신 네. 우리 김윤석 교수님을 모시고 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근황 네. 좀 알려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세무회계과에서 이제 이 부동산 관련 세금 강의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재도 이제 뭐 해커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EBS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과정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부동산 세무와 관련된 저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실무 컨설팅도 같이 우리 엔터 부동산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엔터 부동산에 있어서는 네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네네. 그런 중요한 분을 오늘 특별히 모시고 네. 오늘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정말 중요한 네. 아주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2023년도부터 2024년도에 걸쳐 개정된 개정세법 사항을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이 정말 많은 취득세 문제를 검토를 해볼 텐데 주택분 취득세율부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 중에서 이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다주택자 네. 분들이 이제 고심이 많은데 일단은 요즘은 이제 안 팔려서 참 고심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득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주택자가 이제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이제 팔리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양도세를 내는데 이 양도세는 지금 중과가 유예가 됐어요. 중과가 좀 미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매물은 나오는데 문제는 매수자가 거꾸로 집을 사서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매물은 나오는데 매수자가 요즘은 고금리 대출에다가 아니면 이런 취득세 부담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투기 과열지구 같은 이런 조정 대상 지역 존을 정부가 2017년도부터 정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 강남하고 서초하고 용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네. 그런 조정 지역에다가 내가 집을 하나 사서 2주택자 됐다. 네. 그러면은 취득세 세율이 매매가의 8%가 됩니다. 매매가 8%. 예. 원래는 이제 6억까지는 1%가 되고 9억을 넘어가면 3%가 되는 건데 그쵸. 이게 거의 8%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면 원래 3%면 3천만 원인데 네. 8%면은 8천만 원. 네, 8천만 원이 되는 아이고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8천만 원이면은 고급 승용차 그쵸. 네, 풀옵션 이 외제차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날아가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거를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조정적, 그러니까 규제가 안 되는 지역은 이제 세 채보다 다행히 두 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네. 세 채 다주택자 됐을 때는 또 8%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좀 이게 부담이 너무나 크니까 네. 이것을 50% 인하안이 나와 있는데 네. 여야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이 부분이 개정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이 취득세 중과 규정은 주택분 취득세 중과 규정은 살아 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면 상당히 센데. 예, 아주 세죠. 그럼 50% 해도 4%잖아요. 그렇죠. 예. 4%도 센데요. 네, 4% 세죠, 사실은. 예. 야, 이거 그래도 어떻게... 8%보다는 4%가 나은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택 시장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중과가 안 됩니다. 다행히. 예.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데 관심들 많이 갖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증여세 개정 규정 변화를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 최근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어떤 부분이 정확히 개정이 됐습니까? 네, 알다시피 요즘 지금 저희 나라도 일본처럼 심각한 지금 직면에 처해 있다 보는데 지금 인구가 지금 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은 제 강의 뒷타임 시간에 뭐 중국인, 베트남, 몽골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네? 그 3개국어가 한 강의실에서 돌아가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없으면은 학교가 안 돌아갈 정도로 인구가 지금 감소가 되는 바람에 와, 정부가 이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빨리 혼인을 장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은 증여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만약에 혼인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은 1억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1억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더블로 공제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든 자산의 부의 이전을 통해서 좀 결혼하는데 좀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가. 혼인도 해당되고 출산도 해당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 뭐 받을 거 있으시면은 네. 지금 걸 좀 잘 계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공제를 받은 뒤에 네, 혼인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가 있죠. 이제 네, 혼인이 하다가 뭐 파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이제 2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줬습니다. 2년 안에 혼인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소급해서 이제 이거는 공제를 못 받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뭐 이걸 위배했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결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시장에 들어가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유예를 해주는 걸로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소급해서 예. 원래 미납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붙이는데 네. 그 가산세는 붙이지 않겠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최근에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네. 이거 역시 전면 개편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네, 어떻게 네, 됐습니까? 이 상속세 세율이 지금 현재 10에서 50%까지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최고 세율은 50%예요. 50%. 물론 이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으니까 내야겠지만은 거의 반을 내야 되는 것은 이건 좀 너무나 심하지 않는가.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50% 구간 범위를 뭐 한 30%대로 내리든지 좀 하자. 이런 게 지금 정부가 최근에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이런 상속세 부담도 좀 증여세처럼 좀 줄어들게 되면은 네네. 또 활발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조금 기본 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짚어봤는데 네. 다음 편에서는 완전 심화 버전으로 들어가서 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